안녕하십니까. 전국권의 혼술 4월 16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큰 줄거리는 국정 여러 분야 한 13곳의 국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께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 정도 나왔죠. 그래서 야당을 중심으로 진정한 반성이 없다. 또 이런 그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공개 회의, 국무회의가 비공개 회의로 돌아선 다음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또 국민의힘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한독수 국무총리 후임 여러 명이 거론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임자를 선택을 해야 되고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관석 실장 후임을 임명을 하고 또 일부 수석비서관, 정무수석, 홍보수석 그리고 필요하면은 일부 부처, 꼭 필요한 부처에 대한 장관 교체도 이제 단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구 개편, 이 정부장관실을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법률수석실, 어제 말씀드린 민정수석은 아니더라도 법률수석을 새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후속 조치들을 빠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과 조국 총선 끝나자마자 전열을 불태우고 있죠. 이 최수건 상병 특검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을 밀어붙이고 그 이후에 탄핵 정국 또 개헌 정국까지 본인들이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조국 둘 다 당장 구속될 지경에 처했으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기서 완전히 해방은 되지 못하니까 일단 이재명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질질 끌고 구속영장 청구 못하게 하고 또 조국은 대법원 판결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하려면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자기들 말로 대여 투쟁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본인들의 그 힘자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죠.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죠. 자,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윤재옥 그 대표 권한대행이 당분간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적인 지도 체제를 출범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고 당이 할 일은 따로 있는데 이재명과 조국의 연합군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본인들의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좀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지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대중적 인기도 있어서 지금은 당분간 선거가 없죠. 그러면은 자기 대권 주자로 대중적 인기를 모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서야 된다 해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등판을 촉구하는 영상 칼럼도 올렸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이제 빨라집니다. 오늘 당선인 총회가 있었죠.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총회를 했고 어제는 사선 중진들 다 모여서 의논을 한 끝에 앞으로의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실무형 비대위, 그러니까 혁신형 비대위는 막 당을 혁신하고 그래서 시간도 6개월 정도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자. 그래서 전당대회를 여는 준비를 하자. 전당대회가 이제 5월 말 아니면 6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로운 지도부를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실무형 비대위 위원장을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을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제 임기가 원내대표 임기가 좀 연장이 돼 있죠. 21대 국회가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윤재옥 원내대표가 갈지 할지 어쨌든 실무형 비대위는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당권을 누가 잡고 이재명 조국과 맞서는 그런 총사령탑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준비를 하면은
5월 말에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죠. 그래서 그 시점이나 아니면 6월 초까지 이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누가 대표를 맡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위기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당 대표를 맡을 만한 뭐 4선 의원, 5선 의원, 이 중진급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맡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지금 당 대표를 맡는 것은 거의 십자가를 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선거에서 크게 지고 나서 당 대표를 맡으면 이제 수습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극심한 여소야대에서 또 특히 여당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아주 저돌적으로 전국을 거칠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재명 조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석에 불과하지만 이준석 정당, 여기도 계속 이런저런 소동을 일으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당대표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2년 임기죠. 당대표 새로 선출되면 2년 임기인데, 2026년 6월의 지방선거 때까지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몇 군데 이제 재선거, 보궐선거가 있겠죠. 그 정도 공천권. 그리고 지금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2026년에 임기가 끝나는 동시에 지방선거가 딱 열리는 시점이라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임기 완전히 막바지의 당대표가 갈지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당대표를 맡지 않으려는 그런 기류가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자질이는 누군가는 좀 총대를 매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또 실제로 당대표 경선전이 본격화되면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현재 그러면 이 여론은 어떨까? 특히 일반 국민이 당대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선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들 의사가 중요하죠.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 룰을 완전히 바꿨죠. 그래서 당원 투표 100% 당원 투표로 지금 뽑습니다. 물론 이 룰을 또 바꿀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00% 당원 투표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또 당원들, 책임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죠. 오늘 그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누가 이끌어야지 좋겠는가, 이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권과 관련된 물음인데, 일단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를 따로 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한동훈이 압도적입니다. 한동훈이 당 대표가 돼서 이끌어야 된다. 총선에 패배했어도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한동훈을 당 대표 적임자로 꼽은 응답자가 무려 44.7%, 절반 가까이 됩니다. 44.7%. 그 다음 2위가 나경원 당선자인데, 나경원 당선자는 지난번에 총선 이준석과 그때 당대표 경선에 나서서 당원 투표에서는 이긴 적이 있었죠. 그런데 나경원 당선자는 18.9%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나경원 18.9, 그러니 1위인 한동훈 44.7%와 거의 뭐 3배 정도, 3배는 좀 안 되네요. 2배 반 정도 되는 그런 지지율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9.4%, 유승민 5.1%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 당권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한동훈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것이 오늘 수치로 나타났고, 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하면 이제 역선택이 막 들어옵니다. 역선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 혼선을 주는, 그러니까 당심에 혼선을 주는 조사인데, 어쨌든 이 조사도 합니다. 이 민주당 지지자를 포함해서, 중도층을 포함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유승민이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26.3. 2위가 한동훈 20.3, 3위가 안철수 11.6, 4위가 나경원 11.1. 그런데 유승민 26.3%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빼보니까는 유승민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게 40%나 나왔습니다. 역선택이죠. 압도적으로 유승민을 역선택을 했고, 한동훈이
돼야 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6%.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걸 오히려 좀 경외시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한 게 이렇게 낮다는 것은, 바닥권이라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권 주자로는 지금 포함된, 여론조사에 포함된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있지만 그 외에 이번에 다시 금배지를 달게 된 중진들도 있죠. 김태호, 낙동강 벨트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리고 권영세, 상징적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에서 접전 끝에 이겼죠. 또 윤상현, 인천의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당권 주자들이 있으니까, 경선이 치러질 텐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감안을 하면, 제가 영상 칼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기 대권 주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것을 정면 돌파해 나가는 것이 옳다. 한동훈으로서는 결자 해지 차원도 있고, 또 본인의 명예 회복, 지금 홍준표가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죠. 오늘도 계속 SNS에 글을 올려서 이 한동훈을 완전히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한동훈이 오히려 정치 전면에 빨리 등장하는 것이 더 여권 전체도 그렇고 한동훈에게도 그렇고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총선에서 패배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 이 조사도 했습니다.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총선 패배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45.1%입니다.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다. 이거는 9.6%. 차이가 많이 나죠. 4.5배 차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책임이다 9.6%는 어떤 선거 전략상의 미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잘 모르겠다. 유보, 여기 45.4%나 또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아니면 한동훈 책임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많고 한동훈은 9.6%,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 전체를 보면은 윤석열 68.0%, 윤석열에게 가장 큰 책임이다. 10명 중에 7명 꼴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정권 심판원이 먹혔다. 이 주장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한동훈 책임은 10.0%, 유보 22%. 그렇게 집계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인적 쇄신의 물꼬를 빨리빨리 터야 되고, 비대위 활동도 최소화해서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러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기 재등판은 불가피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